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일본 민담 속 요괴 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도 원숭이도 아닌 얼굴에 등에는 거북이 등껍질이 달려있으며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는 물갈퀴가 있고 짧은 부리처럼 보이는 입술에 머리 위에는 물을 담은 접시가 붙어있으며 몸 전체가 녹색인 요괴. 사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가파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워낙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이니까요. 보통 귀엽게 등장하죠.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가파가 개그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인 것과는 달리 사실 가파는 요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섬뜩한 귀신이자 요괴입니다. 한국에 물귀신이 있다면 일본에는 가파가 있죠. 가파의 기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간사이 지방에서 규슈 지방을 가리키는 서일본 지역에서는 중국 황하를 다스리는 수신 하백이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일본에 건너왔다는 설을 가파의 유래라 보고 있습니다. 하백은 평소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 때론 자라 혹은 하얀 용, 인두어로 변하며 젊은 여자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홍수를 일으키는 호색한이자 난폭한 신이죠. 가파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오이가 예로부터 수신의 곡물로 사용된 채소라는 점도 가파가 신적 존재에서 파생된 흔적이라 보기도 합니다. 동일본 지역에서는 10세기 중후반에 활약한 당대 최고의 음향사 아베노 세이메이가 부리는 귀신 시키가미들이 자비를 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인형을 쓸모가 없어지자 강에 버린 게 가파로 변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지금 가파랑 크게 연관이 없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 무서운 귀신 요괴라기보다는 우리로 치자면 옛날 먼 옛날 이야기 같은 느낌이라 와닿지가 않죠. 하지만 설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가파의 기원 중에서 가장 섬뜩한 어린아이의 익사체 설이죠. 가파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 익사체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경제, 문학, 학문이 꼽히며 인구가 급증한 에도 시대. 대도시에서는 인구 조절을 위한 정책으로 또는 가난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가난하기를 강이나 늪해버리는 마비키가 빈번했습니다. 마비키는 솎아낸다는 말로 보통 엄마가 아이의 목을 졸라 죽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코카이시라고 부르기도 했죠. 코카이시는 신에게 되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목을 조르는 게 워낙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강이나 늪에 버리는 일도 허다해져. 마비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난과 정책 때문에 갓 태어난 생명을 죽인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일본 사회에는 온갖 괴담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동시에 사람을, 그것도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피하기 위한 수단도 필요했죠. 가파는 아이를 죽인 부모들의 죄책감과 마비키라는 행위를 숨기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즉 가파는 마비키로 죽은 아이들의 익사체라는 말이죠. 가파는 강, 늪에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m 정도의 작은 체구 혹은 어린아이의 크기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죠. 가파의 정수리에 물을 담는 그릇이 있거나 까져 있는 건 시신이 휩쓸려가며 머리가 물속 돌이나 바닥에 쓸렸기 때문에, 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묘사되는 건 익사체의 폐가 팽창하여 원래보다 커지고 무거워지기 때문이며, 몸이 녹색인 점도 익사체의 특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에 다가온 사람이나 동물을 물속으로 끌고 간다는 물귀신과 같은 성격은 누가 봐도 익사와 연관된 것이죠. 가파의 기원 중에는 이와 비슷한 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본의 민속학자 야나기타 구니오가 1910년에 발표한 설화집인 도우노모 카타리에는 카마카쿠시 텐구 등 일본의 다양한 민속 괴담이 실려 있는데, 가파를 주제로 한 이야기 속에는 가파의 아이를 낳는 인간도 등장합니다. 인간과 가파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그 생김새가 너무나도 취했기 때문에 버려지거나 매장당했는데, 여기서 머리에 접시가 달려 있었다거나 피부가 녹색이었다는 언급은 없는 것을 보아 현대에서는 기형아를 죽이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이용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비키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들도 강과 늪에 버렸다는 말이죠. 모두 우리가 알던 친근한 가파와는 거리가 많이 먼 모습입니다. 에도 시대 마비키는 물론 아이를 죽이는 요소가 전국에 만연했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지역에서 가파가 등장했죠. 다만 지역마다 가파의 이름과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물가의 장난꾸러기를 뜻하는 가라빠 가와타로 불리기도 했고, 수신의 일종으로 보아 미즈치 세이진으로 물의 정령을 뜻하는 수이코로 거북이처럼 생겨서 가지토메로, 울음소리를 따서 효수배로 불리는 등 가파류를 뜻한 이름을 셀 수 없이 많았으며, 18세기까지는 인간보다 거의 거북이에 가까운 모습으로 묘사되거나 원숭이, 수달과 같은 이미지가 더 강해져 가파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로 변한 건 19세기에서 20세기에 들어서부터입니다. 비교적 현대에 들어서는 가파는 기껏해야 물귀신처럼 사람이나 동물을 물속에 끌어들이는 게 다라는 이미지로 정착됐죠. 이는 소설이나 만화에서 주로 가파를 공포스러운 존재보다는 엉뚱하거나 교활한 요괴로 그려냈기 때문인데, 원래 가파는 더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가파는 그저 물가에 사는 요괴로 알려져 있지만 넓게 보면 사람,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물가에 다가온 혹은 물에 들어온 인간이나 동물을 물속으로 끌어당겨 옛날 일본 사람들이 항문 안쪽에서 마귀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가상의 장기 사리코 다마를 빼서 항문으로 피, 내장, 영혼을 빨아먹었죠. 사리코 다마만 가져간다거나 영혼만 빼놓는 경우도 있었는데,
있는데 이렇게 가파가 학문으로 뭔가를 빼앗아간 사람은 정신병에 걸린 사람처럼 미쳐버리거나 몸속에 피와 내장을 다 빨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도 익사체와 연관이 있죠. 익사체를 보면 괄약근이 풀려 엉덩이에 구멍이 뻥 뚫려 있거든요. 이걸 보고 일본 사람들은 가파가 사리코 다마를 빼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학문에 관한 일화가 다소 충격적이어서 외국에서는 가파를 학문 흡혈귀 에너스 뱀파이어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파는 사람을 홀리기도 했는데 물가에 다가온 여성을 특유의 목소리로 홀려서 유인한 뒤 인간 여성을 범하고 자신의 새끼를 임신시키거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남성을 유혹해 물속으로 끌고 가죠. 변태 요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호색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가파는 일본판 씨름이 스모를 좋아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장난기가 많아서 어린아이들과 스모를 즐긴다 정도로 표현되지만 원래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가파의 대전 상대가 된 인간은 물속에 끌려가거나 병에 걸리거나 정신이 나가버리는 등 기껏 놀아줬는데도 끔찍한 일을 당하는 스토리죠. 그런데 사실 가파는 의외로 쉽게 퇴치할 수 있습니다. 교활하고 최고에 비해 상당한 힘을 가진 가파이지만 이 괴력의 원천은 정수리의 그릇 그리고 그릇에 담긴 물이죠. 정수리의 물이 말라버리면 힘을 잃고 서서히 죽음에 이르며 그릇이 깨지면 죽어버립니다. 이외에도 가파는 팔이 잘 빠지고 정지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철, 인간의 침, 불교와 관련된 건 물에 가라앉지 않는 표주박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무섭기는 하지만 약점이 너무 많은 요괴인 것이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사입니다. 가파는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해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면 맞절하며 받아주거든요. 인사를 하면 가파의 머리 위에 있는 접시에 물이 쏟아지게 되죠. 또한 가파와 스모를 할 땐 밀지 말고 팔을 잡아당기거나 절밥을 먹고 싸우면 가파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약점 때문에 가파는 공포스러운 민담 말고도 나쁜 짓을 하다가 함정에 걸리거나 인간에게 잡혀 두들겨 맞거나 팔을 뺏겨버리는 일화도 상당히 많죠. 에도시대 후반에 활약한 일본의 모파나 우키오의 화가인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대표작 호쿠사이 만화에는 가파를 낚는 방법이 그려져 있는데 함정을 설치해 엉덩이를 내놓고 쪼그려 앉은 상태로 인간의 사리코 다마를 노리는 가파를 유인하고 있는 그림도 찾아볼 수 있죠. 가파가 공포스러운 요괴이긴 해도 수신의 기원을 둔 만큼 인간과 비교적 잘 지내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말을 물에 끌어들이려다가 되려 인간에게 잡힌 가파는 용서받는 대신 두 번 다시 인간을 해하지 않기로 하고 이 약속을 글로 남긴 문서도 있다고 하죠. 고치현 이나부 지역에는 가파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가 있으며 이 일화를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이 혹은 접시를 주거나 뺏긴 팔을 돌려주면 보답으로 상처나 관절 부상에 잘 드는 만능 묘약이나 생선을 주기도 했죠. 그래서 일본의 연고 파스 병원에서는 가파를 이름에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홋카이도에서 나가사키까지 넓은 지역에서 나타났던 가파가 근현대에 들어서 보이지 않는 건 물이 오염되고 자연이 파괴되면서 살 곳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가파는 은신술을 쓸 수 있고 양치프로 머리를 쓰다듬으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어서 어쩌면 인간 모습을 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본 여행을 간다면 사람으로 둔갑한 가파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친근하지만 알고 보면 무서운 요괴 가파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